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수업이 어떤 수업인지는 아시죠? 예, 아주 기본 특강이라 저기 뭐냐 안에서 이제 제가 6시간 동안 전부 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해드릴 게 없거든요. 일단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할 부분은요. 첫 번째 뭘 하시냐? 이거 필기 안 하셔도 돼요. 보상하는 손해를 할 것이고요. 다음에 보험기간을 할 것이고 인수 제한 사항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수업 진도 내용입니다. 이게 쭉 오늘 할 거. 보험, 가입금액, 보험료, 이런 애들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상품별 공부하실 거 필수 사항을 정리해 놨어요. 필수 사항. 그리고 보험, 이론, 아니다. 이론이 아니죠. 보험 가입 기준, 기준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꼭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가축하고 보험, 이론이 빠져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 안에는 오늘 수업할 내용 안에는요. 그런데 이게 전체 다 해서 한 6시간 정도 갈 겁니다. 6시간 정도. 여러분들 오늘 이왕 오셨으니 저한테 여러분들의 몸을 맡기신 거예요. 끝나야 끝난 겁니다. 그래서 보험 이론을 1시간 정도 더 할 겁니다. 다른 거는 제가 다 해드리는데요. 이 보험 이론은 꼼꼼하게 보시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1시간에 제가 찝어드린 부분만 저는 정확하게만 보고 가시면 돼요. 시험을 드는. 제가 이 부분은 손해사정사 10년, 15년치 기출문제를 다 확인했거든요. 손해사정사 15년치 기출문제 확인해서 주로 나왔던 부분들만 제가 나온 부분만 보시고 나머지는 여기 읽어보시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찍어드리고 가고요. 가축을 못 해드리죠, 그러면? 가축을 못 해드리면 혹시 저랑 지금 처음 만나신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분들은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들으시면 동영상 올라가죠, 지금. 동영상 제공되거든요. 그분들은 제가 저번 주까지 해서 가축 수업 다 끝냈어요. 이론 수업을. 그 수업이 14, 15, 16, 17, 18. 5시간짜리 수업이 제공될 겁니다. 이 책에 대한 이론 수업이 있거든요. 1과목과 2과목 통틀어서 5시간짜리 수업이 있으니까 그게 무료로 제공되실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거 수업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본인이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에 이제 1차 시험 보고 처음 공부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1차 끝나고 처음 공부하신 분. 2차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 처음. 예, 예. 그러면 나머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어떤 이유냐면 본인이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했는데 어떤 분 이러실 거예요. 봤는데도 기억도 잘 안 나고 자기 혼자서 공부하기 힘들고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주말에 그냥 좀 투자를 해서 와가지고 그냥 공부를 하겠다 싶어서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효과가 좋습니다.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끝나고 2차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합격할 수 있을까 못할까요? 합격할 수 있을까 못할까요?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합격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나머지 분들은 지금 저를 갖다가 만나고 7월달, 8월달 계속 수업을 들으실 거잖아요. 예,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저 지금 기본 특강 들으신 분, 저랑 만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7, 8월 달 거 정규 수업을 좀 신청해서 들으시는 게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게 낫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수업까지 들으시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여러분들이 저한테 여기 기본 특강 듣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또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추천드리지 않는 게 뭐냐면 이왕 한 명의 선생을 선택했으면 그 선생한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호흡 맞춰가지고 쭉 따라가시는 게 낫지. 여기서 중간에 바꿔버리잖아요. 조금 그 여러분들 좀 손해다. 그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정규 수업 시간 또 말씀드리겠지만 7, 8월 달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매 수업 시간마다 프린트 나갑니다. 나가는 게 이 지금 가지고 계신 교재 있죠. 교재 양보다 더 많이 나갈 거예요. 매 시간 나가는 프린트 양이. 그 포인트도 더 작게 해가지고 제가 계획 잡아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예 저는 이제 7월달, 8월달에는 이제 꼼짝 마하고 술 약속도 다 지워버리고 이제 연락하지 말아 걸고 시험 끝나고 다 만나자. 어제 연락 왔더라고요. 어제 밥 좀 먹자, 좀 술 좀 마시자 그랬는데 나 7, 8월달에 시험 끝날 때까지 연락하지 말아 버리놨어요. 제가 그 정도 내놨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러는 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네. 연결해서 하시는 게 낫고요. 작년에 그 기본 특강하고 그 모의고사는 특강이 아니었구나. 심화 특강을 했는데 그 두 개 수업을 들으시고 그때 이렇게 이 정도 오셨거든요. 이 정도 기본 특강 하실 때 여기서 한 3분의 1은 합격하셨어요. 그때 기본 특강 들으시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혹시라도 해도 보니까 모르겠다 싶어갖고 몸에 나 이번에는 포기할란다. 뭐 내년에 해야겠다라고 혹시라도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되지만 그런 마음을 혹시라도 먹으셨다 그러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지금 공부하시는 것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공부하시기 때문에 공부하시고 나서 내년에 공부할 때 더 편하십니다. 그냥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대충 공부하고 뭐 그냥 오늘 그냥 시험 보는데 처음 시험 보니까 참석의 의미를 둔다 생각하시고 가셔가지고 공부하신다. 시험 보신다. 그러시면 내년에 공부하실 때도 똑같아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왕하신 거 2달 남은 거, 2달 남았습니다. 2달 남은 거 완벽하게 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저랑 하시면 시험 보셔가지고 시험 합격할 정도는 저랑 해드릴 수 있으니까 잘 보시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오늘 한 거 갖고는 시험 합격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건 알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공부하실 때 다음에 공부하실 때 좀 편하시라고 편한 방법으로 공부하시는 걸 해드리는 것이지 오늘 공부한 거 갖고 시험은 나와요. 근데 공부한 거 갖고는 시험에는 여기 다 나올 거예요. 시험에 다 나올라요. 물론 모든 강사님이 그러죠. 자기가 시험 수업하는데 시험 다 나오죠. 근데 제가 못 집어드린다고. 오늘 수업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 다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갖고는 안 되고 몇 번, 2달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됐을까요? 시작이 될까요? 여러분들 어디 보시냐? 16페이지 보시면요. 16페이지.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상품에서요. 보상하는 이게 상품에서 우리가 우리 일반적으로 뭐 암보험이다 그러면 무슨 암, 췌장암, 뭐 위암, 대장암 막 그런 걸 보장해 준다 하잖아요. 보장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따라서 농작물에서는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종합 위험이란 말을 쓰고요. 특정 위험, 종합 위험 보장, 특정 위험 보장 이런 말씀. 종합위험 보장, 특정위험 보장이란 말 쓰는데 종합위험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사람이 다치는 질병을 갖다가 보장해 주는 게 아니죠. 필기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필기하실 때 필기하세요. 필기하실 그냥 듣고만 계시면 됩니다. 그냥 동영상 제공되기 때문에 동영상 보시면서 필기하세요. 하시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아가면 생각하면 종합병원 생각하면 종합병원.
종합병원 가시면 모든 질병을 다 검사하죠. 대학병원 가면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해도 모든 우리가 피해 볼 수 있는 농작물에 피해 볼 수 있는 걸 다 한 것이 뭐냐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가 들어갑니다.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가 들어가요. 이 자연재해 종류는 무궁무진하겠죠. 무궁무진하겠죠. 그래서 조수해는 뭐가 돼요? 조수해 새나 짐승. 생각해 보시면 까치하고 멧돼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까치하고 멧돼지. 화재는 아시죠? 화재는 어떤 의미 없어요. 누가 방아 불 질렀다든가 뭐 영덕에 산불이 내려와가지고 했다든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화재입니다. 화재.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럼 병이 있습니다. 병이나 해충이 있어요. 병이나 해충. 그럼 얘는 보장해 줄 것이냐?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주냐? 얘는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약 뿌리면 돼요. 그 방제하고 병 때문에 약 뿌리고 해충 때문에 약 뿌리는 거는 우리 농사 지으신 분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게 뭐예요? 통상적인 영농 활동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통상적인 영농 활동. 그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보장을 해주지 않아요. 근데 보장을 해주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아무리 해봤자 병이 와요. 고추, 감자, 벼. 고추, 감자, 벼. 얘네들은 맨날 와요. 노력을 아무리 해봤자 옵니다. 병이. 특정이원 보장은 뭐냐면 이렇게 정해져 놨어요. 딱 얘만 보장해 준다 그 말이에요. 보장해 준다. 그게 뭐냐면 인삼이 그렇습니다. 인삼. 이따 하실 거예요. 인삼. 인삼이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으면 특정이원 보장은 전부 다 뭐다? 인삼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종합이원입니다. 종합. 그럼 우리는 얘만 알면 됩니다. 종합이원 보장에서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적을게요. 종합위험인데 수학감소 보장이라는 게 있고요. 과실손해 보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일단 제가 사과배 단감 뜰봉 빼고 설명해 드릴게요. 수학감소 보장하고 과실손해 보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수학감소 보장이라는 말은 수학이 감소된 부분을 보장해 준다 그 말이겠죠 지금. 그러면 올해 수학을 했어요. 근데 올해 어떤 피해를 입어서 수학을 했는데 얘가 감소됐는지 감소가 안 됐는지 어떻게 알까요? 기준이 있겠죠. 기준. 그 기준이 뭐냐면 평년 수확량입니다. 5글자 다시 해봐요. 평년 수확량. 이거에 비해서 피해를 입어서 손해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감소된 부분이 뭐라고요? 감수. 그걸 보장해 준 게 수확 감소 보장이에요. 여기에는 많이 있습니다. 과수 작물이 있고요. 과수. 논작물이 있고요. 밭작물이 있습니다. 밭작물. 과수, 논작물, 여기 또 하나 빼고요. 생산비 보장이 있고요. 생산비 보장. 과수면 과일하고 나무를 말해요. 과수는 뭐라고요? 과일하고 나무. 그러니까 여기서는 과일도 보장해 주는 것이 있고 나무도 보장해 주는 것이 있다. 여러분 나중에 보다 보면 나무 손해 보장 특약이라고 있거든요. 들어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논작물이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벼 생각하면 벼. 물론 밀하고 보리도 있지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밀하고 보리는 나중에 뭐가 이제 되냐면 인수제한 사항이나 보험 기간에서 의미가 있는 거지. 공부하실 때는 뭘 공부하시면 되냐면 벼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밭작물도 겁나 많아요. 품목들이 많습니다. 이렇게만 적어드릴게요.
다 적어버리면 첫 시간부터 막 헤맨다고 막 헤매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빼버리고 이 정도만 해볼게요. 여기서 과실 손해보장이다 그 말이 뭐가요? 과실. 이 과실이 얘입니다. 얘. 얘가 과일 얘가 몇 개가 얘는 수확이 감소됐으니까 몇 킬로그램이 감소됐냐 그 말이거든요. 근데 얘는 과일 자체가 얼마만큼 피해 입었냐 따지는 겁니다. 몇 개가 가지가 몇 개가 과일이 몇 개가 얼마만큼 피해 입었냐 따지는 게 과실 손해보장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는 게 뭐냐면 여기가 복분자가 있습니다. 복분자. 물론 디테일에 들어가면 좀 다르지만 복분자, 무화과, 감귤, 오디 이렇게 합니다. 오디. 복분자, 무화과, 감귤, 오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2과목 하실 때 2과목 공부하실 때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복분자, 무화과, 감귤, 오디는 여기서 수학 감소 보장 방식에서 피해를 구하는 방식은 그냥 듣고만 가세요. 평수 미평이에요. 평수 미평. 평년 수확량에 수확량 빼가지고 미보 정감수를 빼가지고 평년수 나누면 되는데 여기는 그런 공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식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나머지는 어쨌든 피해를 구하는 게 평수 미평이로 그냥 통일한 수확량 구하면 딱 끝나는 것들인데 복분자나 무화과나 감귤 같은 거는 어쩐다? 우리가 공식을 외워둬야 돼요. 언제든지 시험 나올 수 있으니까. 이 과목에서 소용되는 말이고요. 생산비 보장이다. 그 말 뭔 말이냐? 어떤 말이에요? 뭘 보장해 준다는 소리예요? 생산비. 물건을 어떤 물건이 작물을 심으려고 준비를 해요. 그리고 어떤 준비물도 필요하겠죠. 지주대도 필요할 것이고 멀칭을 한다 그러면 비닐도 필요할 것이고 농기계도 필요할 것이고 막 준비하겠죠. 그 준비 단계에 거쳐서 심어요. 심고 나서 얘 수확해요. 수확하기 전까지 들어가는 비용. 수확해버리면 수확할 때 들어가는 그 비용들은 수확하면서 내다 팔아보면 다 구할 수 있으니까 그 비용을 뭐라고 하냐면 생산비라고 합니다. 생산비. 얘네들은 생산비를 보장해 주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대표적으로 고추입니다. 고추. 물론 뒤에 브로콜리도 있고 단호박도 있고 메밀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지만 공부하실 때는 뭘 공부하시라? 고추. 1과목에서는 고추 공부하시면 돼요. 고추. 고추에서 보험금, 산정식. 이 복분자 무화과는 뭐예요? 피해율, 산정식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뭘 때문에 했냐면요. 이 종합위험 때문에 종합위험. 종합위험이 보상하는 손해가 보장해주는 재해가 뭐라고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라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하실 때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일반적인 건데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아니고 플러스 알파 있는 애들만 우리가 공부하시면 된다 그 말이죠. 그게 1번을 보시면 보상하는 손해 1번을 보시면요. 1번에 일반 품목해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라고 되어 있죠 지금. 예. 그래서 괄호 1번에 보시면 자연재해는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그다음에 강풍, 한해. 한해는 추울 한자가 아니라 가물 한자예요. 그래서 가뭄 피해입니다. 냉해, 조해, 설해, 폭염, 기타 자연재해입니다. 기타란 말 때문에 자연재해 종류가 많다 적다 딱 10개다 11개다 아니네요.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기타란 말 때문에. 그다음 조수의 화재가 있습니다. 조수의 화재. 두 번째 보시면 복숭아 있죠. 복숭아. 복숭아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인데 뭐가 있어요 지금? 병충해. 어떤 병이래요? 세균 구멍병. 잘 알아두세요. 세균 구멍병. 거기에 복분자 무화과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복분자 무화과. 거기 보시면 수확 전 수확 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수확 전 옆에다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수학 전, 수학 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다가 종합위험 적어봐요. 종합위험. 그리고 얘는 특정위험 적어버렸어요. 그러면 수학전 종합위험이니까 보상하는 손해가 종합위험이니까 뭐가 돼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될 것이고 수학 후에 특정위에 특정된 것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태풍, 강풍, 우박입니다. 태풍, 강풍, 우박. 혹시라도 한번 써봐라, 시험에서 써봐라 그러면 태풍, 강풍, 우박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괄호 있는데 그 표현대로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별을 보시면 별.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인데 옆에 뭐가 붙었어요 지금? 병충해다. 병충해인데 옆에 보니까 특약으로 돼 있죠. 특약. 특별약관입니다. 그 위에 복숭아는 특별약관이 아니에요. 보통 약관이고 밑에 있는 벼에서의 병충해는 특별약관입니다. 그래서 흰님 마른병 밑에 쳐보시고요. 줄무늬인데 줄무의로 돼 있네요. 인자받네요 저. 줄무늬 입마른병. 그 다음에 벼멸구 도열병, 먹노린재 깨씨무늬병, 그 다음에 세균성 벼알마른병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요. 감자 있습니다. 잠깐만요. 저기 하나 더 강조해 드릴게요. 벼에서 아까 방금 흰입 많은 병, 줄무늬 많은 병, 벼멸구, 도열병, 먹노린재, 깨씨무늬병, 세균성 벼알마른병 있죠? 제가 원래 수업 시간에는 얘네들을 다 설명해 드리거든요. 이 증상까지 다 설명해 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은 그렇게까지 시간이 할애가 안 됐으니까 이것만 알려드릴게요. 얘는 별표 3개 쳐주시고요. 언제든지 시험 나올 수 있습니다. 얘가 지금 5회 때 한번 나오고요. 5회 때. 그다음에 7회 때 한번 나왔어요. 쓰라라고. 5회 때는 전부 다 써라. 7회 때는 5가지만 써라. 근데 8회 때는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와야 돼요. 제가 출제자랑 또 냅니다. 또 내요, 또 내. 그만큼 중요해요. 실제로 벼조사를 나가시잖아요. 나가시면 이 증상, 여기 있는 병들을 모르잖아요. 그럼 조사가 안 돼버려요. 바로 계약자한테 쿠사리 먹어버려요. 저도 벼조사를 갖다가 몇 년을 해봤지만 이제 이 증상을 완벽하게 이제 알고 계약자한테 이 증상이니까 비료를 뭘 잘못 썼네요. 어떤 증상이었네요. 언제 잘못됐네요. 흙이 잘못됐네요라고까지 완벽하게 말하는 게 작년이에요. 작년에 그랬어요. 작년에. 그래서 저도 이제 자신감 좀 생겨가지고 자만은 아니고요. 근데 나가시면 요거는 알고 계세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병이. 5번의 감자는요. 감자 잠깐만 이제 저랑 공부하실 때 감자 나온다. 그럼 항상 봄재배, 가을재배, 고랭지재배. 혹시 여기 교재에 봄재배가 아니라 그냥 봄감자라고 적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시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감자, 봄재배다 이렇게 보세요. 교재가 다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크게는 그렇게 시험 보실 때 쓰시려면 봄감자 쓰시면 안 된다고요. 어디라고? 감자, 봄재배 이렇게 쓰셔야 된다고요. 교재에도 지금 감자, 봄, 가을, 고랭지는 봄재배, 가을재배, 고랭지 재배고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병충해입니다. 병충해. 고추 보시면 고추도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또 뭐 있어요? 병충해. 자, 7번의 인삼 해가림 시설에 보시면요. 인삼하고 해가림 시설을 보시면 인삼은 지금 태풍, 강풍, 집중호우, 침수, 우박, 냉해, 폭염, 화재, 폭설 돼 있죠,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지금. 정해져 있으니까 종합위험일까요? 특정위험일까요? 특정위험 보장이에요. 특정위험 보장. 거기 있는 거 밑줄 한번 쳐보세요. 태풍, 강풍, 집중호우, 침수, 우박, 냉해, 폭염, 화재, 폭설 밑줄 한번 쳐보시고요.
해가림 시설은 자연재해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원해 시설 나옵니다. 원해 시설. 자, 원해 시설 버섯에 있어요. 그 원해 시설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원해 시설. 이거 안 고치신 분 계신 것 같아서. 시설. 작물 돼 있으면 원해 시설 및 버섯 재배사. 그다음에 시설 작물 및 버섯. 괄호 1번에 보시면 걔네들이 자연재 조수의 화재, 자연재 조수의 화재인데 화재가 뭘로 돼 있어요? 특약으로 돼 있습니다. 원래는 자연재 조수에만 가입하고 특별약관은 화재나 화재 대물 배상증이다. 이대로만 보세요. 뭐 어디는 특약이다, 어디는 특약이 아니다 막 신경 쓰지 마시고 이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괄호 1번에 이제 원해 시설 버섯 재배사는 자연재해 조수이고 화재는 특약이다 돼 있고요. 동그라 괄호 2번 체크해 주세요. 괄호 2번은. 이거는 작년에 시험에 나온 건데 또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또 나오지는 않을 건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시설에서 이제 보상을 하냐 못 하냐 그거 이제 그 때문에 그럽니다. 자, 보시면 1번, 2번, 3번이 있어요. 저랑 하실 때는요, 이 문장을 전부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외우시지 마시고, 그냥 1번, 2번, 3번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구조체, 피복제 등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속으로 따라 읽으셔야 돼요. 구조체, 피복제 등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두 번째는 뭐냐면,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자연재해로서 작물 피해율이 몇 퍼센트 이상이에요? 70% 이상이고 전체 재배를 포기한 경우입니다. 전체 재배를 포기한 경우.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온 기상특보 발령지역의 기상특보 관련재해로 인해 작물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되어 있죠. 자, 잠깐만요. 얘는 다 쓰라고 1번, 2번, 3번을 다 쓰라고 7회 때 시험에 한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쓰라고는 안 나와요. 이제 안 나오니까 우리는 뭐만 잡으시라? 느낌만 잡으시라고요. 첫 번째는 농업용 시설물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얘가 아니에요. 농업용 시설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작물 피해율이 몇 퍼센트 이상? 70% 이상 플러스 엔드입니다. 엔드 플러스 재배 포기해야 보상이 들어가요. 세 번째는 이도저도 말고 그냥 이상 극복 관련 재해입니다. 관련 재해. 이상 극복 관련 재해. 이렇게 세 가지만 아시고요. 얘가 지금 어디에 쓰이냐면 이따 요거는 이제 표고버섯 볼 때 버섯을 볼 때 다시 보실 거예요. 얘를 다시 연습하실 거거든요. 그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비가림 과수라고 되어 있는데 비가림 과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비가림 과수가 뭐냐? 포도, 대추, 참다래다. 뭐다? 포도, 대추, 참다래. 포도, 대추, 참다래는 자연재해 조수 화재고요. 비가림 시설만 놓고 보시면 자연재해 조수에 그 다음 뭐 있어요? 네, 화재가 특약으로 되어 있죠. 자, 수입 보장을 보시면 수입 보장.
자, 수입 보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수입 보장, 농업 수입 감소 보장이 해당하는 품목이 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근데 느닷없이 뭐 수입 보장이 나왔으니 농업 수입 보장은 도대체 뭔 말이냐? 우리 아까 지금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 했죠. 네, 종합위험 수확 감소 특정 위험 이렇게 있었잖아요, 지금. 얘하고 등가 이루는 게 뭐냐면 이런 거면 농업 수입 감소 보장이에요. 농업은 뭐냐면 농가 생각해 농가. 농가의 수입이 감소된 부분을 어쩐다? 보장해 준다 그 말인데 얘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이냐 보니까 농업정책보험금융이나 농촌진흥청이나 뭐 농업정책보험금융에서는 해당하는 품목의 월마다 또는 해마다 가격을 정해놨어요. 이 상품은 올해 이만큼 갈 것이다. 이 상품은 올해 이만큼 갈 것이다.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기준 가격 그럽니다. 기준 가격. 뭐라 한다고요? 기준 가격. 근데 이건 그 나라에 정해놓은 거죠. 정해놨어요. 근데 농사 짓다가 수확하려 보니까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겠죠. 풍년이 된다거나 흉년이 된다거나 어쨌든 하락할 수 있겠죠. 그 하락폭을 갖다가 우리가 보장해 주는 게 수입 감소 보장이에요. 거기까지 보장해 주는 게. 그래서 잘 보시면 그러면 가격 하락만 보장해 주냐? 그렇지 않고요. 이 상품에 가입을 하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가격 하락인 부분만 더 덧붙여서 더 해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거를 설명해 드리려면 이제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요 그림만 놓고 보시고 이해만 정확히 하시면 됩니다. 농업 수익 감소 보장에 우리가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했어요. 만약에 양파를 갖다 가입했다. 그러면 가격 하락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연재해 냉해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없고 얘는 있는 거죠. 보장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죠. 이 범위 안에 있으니까. 근데 냉해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연재해 조수 화재는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가격 하락만 있는 거예요. 뭐만 받아요? 가격 하락된 부분만 받겠죠. 이해되셨죠? 그런데 얘도 발생하고 얘도 발생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얘는 곱하기 갑니다. 곱하기. 피해율이 더 올라가요. 다 보장받아요. 다 보장받아요. 그래서 농업 수입 보장이 종합위험 여러분 금방 느낌 오실 거예요. 종합위험 보장이나 특정위험 보장보다는 얘가 좀 더 농민한테 유리하겠죠. 발전된 형태겠죠. 거꾸로 말하면 농협한테는 손해겠죠. 그래서 상품이 별로 없어요. 얘네들이.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이 조금 더 발전하고 그러면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의료보험이잖아요. 의료보험처럼 의무보험식으로 가입이 돼버리면 수익 보장이 많아질 겁니다.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포도, 양파, 마늘, 괄, 고구마, 콩, 양배추, 감자 옆에 보시면 가을재배 옆에 보시면 맨 끝에 뭐가 붙었어요 지금? 가격 하락 붙어 있나요? 붙어 있죠? 그 가격 하락 옆에다가 이거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지만 가격 하락 기준 가격보다 수확기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수확기 가격 하락하여 발생한 피해다. 그 다음에 다 적으셨나요? 그 다음에
적과전 종합위험. 적과전 종합위험. 자, 적과전 종합위험이다. 그러면 뭐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기 전에는 종합위험이다 그 말이겠잖아요,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그럼 이 말, 적과란 말이 뭐냐? 얘를 네 글자로, 우리나라 네 글자로 우리나라 표현으로 네 글자로 말하면 열매 속기입니다. 열매 속기. 속가내기. 열매 속기라고 해요. 열매 속기라고. 우리 열매 속기를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상품성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하겠죠? 왜 그러냐면 앙클놈들 다 잘라버리고 한 놈이란다. 죄송합니다. 한 개의 그 과일에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이란 말 있잖아요. 그거 하려고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과일은 이제 과일 나무가 어떤 과일 다 똑같이 큽니다. 크다 보면 어떤 연도에는 수확이 많이 돼요. 많이 열려요, 지가. 열린다는 소리는 그, 그 나무 본체의 그 영양분이 간 게 아니라 과일의 영양분이 간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나무 그 본체 자체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자기가 살라고 과일을 안 달아버려요. 꽃을 많이 안 열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키가 막 커버립니다. 커버려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키가 많이 컸다. 그러면 과일이나 과일에 갈 영양분이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본체로 간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가지치기 한 거예요, 지금. 똑같이 열매 속기도 마찬가지로 한 해에 많이 열리고 한 해에 적게 열리고 한 해에 많이 열리고 한 해에 적게 열리면 첫 번째 계약자는 좋을까 안 좋을까요? 많이 열리니까 뭐 더하기 하고 나누기 하면 똑같지 않냐 하는데 많이 열린다는 소리는 과일이 더 작다 그 말이에요.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계약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농민 입장에서는 매년 일정하게 열리고 과일 크기도 일정하게 해야 되겠잖아요.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서 어쩐다? 이걸 하는 겁니다. 열매 속기. 그래서 안정적인 수확을 하기 위해서 하고 또 아까 같이 어떤 애는 많이 열리고 어떤 애는 적게 열리고 그런다 했잖아요. 지금 그거 보고 2년에 한 번씩 열린다 해서 어려운 말로 경년결실, 우리 경년제 하잖아요. 격일제란 말 들어보셨죠? 이틀에 한 번씩 하는 거. 경년결실이라고 표현을 쓰고요. 더 쉬운 말로는 해거리 그럽니다. 해거리라. 얘는 어떤 품목에만 쓰이냐면 이 말은 사과, 배, 단감, 떫은 감입니다.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여러분들 제일 많이 보는 데가 언제냐면 그 차례상이나 제사상에 올라가는 과일들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통적으로 많이 먹는 애들이라 얘를 보고 뭐라고 하냐. 그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니면 농업 정책이나 뭐 그런 데서는 이 네 가지를 과수, 사종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신문 보시다가 과수, 사종 나왔다 그러면 사종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뭐 생각하시면 돼요? 사과배, 당감, 떫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적과 전이 있으면 이렇게 할게요. 적과 전이 있으면 적과 후도 있겠죠. 적과 후도 있겠죠. 그럼 적과 전의 종합입니다. 그러면 적과를 우리 계약자가 적과를 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전이 있고 후가 있다 그 말이겠죠, 지금. 적과 전에는 뭘로요? 자연재, 조수의 화재를 보장해주고 적과 이후에는 얘는 이제 특정이용으로 바뀝니다. 특정이용. 그래서 얘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태,
집, 지, 화, 우, 가, 이렇게 외우세요. 태집, 지, 화, 우, 가. 이렇게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외우세요. 이런 식으로. 태집, 지, 화, 우, 가일. 태집, 지, 화, 우, 가일. 태는 태풍, 강풍. 집은 집중호우. 지는 지진. 화는 뭘까요? 화재. 우는 우박. 가는 가을 동상이고요. 그 다음에 일소는 일소 피해입니다. 피해. 이 피해란 단어까지 적으셔야 돼요. 일소 피해까지 적으셔야 돼요. 일소 피해. 적과 종료 이후에 태풍은 어떤 걸 태풍이라고 그러고 집중호우는 어떤 걸 집중호우라고 그러고 어떤 것을 지진이라고 어떤 것을 화재라고 하고 어쨌든 우박으로 하고 어떤 것을 가을 동상 어떤 것을 일소라 하는지를 자 밑에 있는 박스 표를 갖다 보고 한번 보시게요. 자, 태풍을 보시면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한 때 발령 지역의 바람과 비를 말하며 자, 최대 순간 풍속 14m/s 이상의 바람을 뭐라 한다? 강풍이라 한다. 여러분들 그래서 뒤에서 혹시 강풍 나온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최대 순간 풍속 14m/s 이상의 바람을 보고 뭐라 한다? 강풍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때 강풍은 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 기상 관측소에 나타난 측정 자료 중 밑줄 쳐보세요. 가장 큰 수치 밑줄 한번 쳐보시고요. 자, 우박은 알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진도 아시고 화재는 불난 거니까 넘어갈게요. 집중호우 봐보시면 집중호우. 기상청에서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한 때 발령 지역의 비 또는 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에서의 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한 12시간 누적 광수량이 얼마? 80mm 이상인 강우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다음 넘겨 보시면 일소 피해 보시면 일소 피해. 자, 폭염으로 인해 보험 목적의 일소가 발생하여 생긴 피해를 말하며 일소 과실이 태양광에 노출되어 과피 또는 과육이 괴사되어 검게 걸리거나 변색되는 현상이다. 폭염은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폭염특보를 발령한 때 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 기상관측소, 기상관측장비를 측정한 낮 최고 기온이 자 밑줄 쳐보세요. 연속 2일 이상 33도 이상. 연속 2일 이상 33도 이상으로 관측된 경우를 말하며 폭염특보가 발령한 때로부터 해제한 날까지의 일소가 발생한 보험의 목적에 한하여 보상한다. 이때 폭염특보는 과수원이 위치한 지역에 폭염특보를 적용한다. 제가 그냥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쭉쭉 넘어갔죠? 그 이유는 있습니다. 일소 피해는 이 다 쓰라고 하면 나왔거든요. 4회 때. 다 쓰라고 나왔어요. 다 쓰라고. 안 나와요. 그래서 아까 밑줄 친 거 어디 있어요? 연속 1 이상 33도 있죠? 그거는 알고 계세요. 일소가 만약에 시험 나온다, 이 내용가 나온다 그러면 사례 문제로 나올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청양에 폭염특보 내렸다. 발생한 거는 서산에 피해를 받았다. 그러면 이거 인정해줘 안 해줘요? 안 해주겠죠. 청양 거니까. 특보가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그 다음에 연속 2일 이상 33도 이상 연속 2일 이상 발생해야 되거든요. 근데 폭염특보가 발령 안 됐어요. 폭염특보가 발령 안 됐는데 연속 2일이 30도가 됐어요. 그러면 인정해 줄까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폭염특보가 발령돼야 돼요. 이거는. 근데 가을 동상에 보시면 얘는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밑에 빈칸 있으시죠? 여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가을 동상의 정의.
세 가지 한번 해보세요. 그냥 가을 동상의 정의, 가을 동상의 피해 인정 조건, 가을 동상의 입피해 인정 조건 한번 해보시게요. 제목만 적어보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있는 것에서 찾아보세요. 가을 동상의 정의는 어떤 걸 적으시면 될까요?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과실 또는 잎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 여기까지 적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을 동상의 피해 인정 조건은 뭐 적으시면 될까요?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결빙 증상이 지속 남아있는 경우에 피해 인정한다. 그거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피해 인정 조건은 밑에 있는 두 줄 적으시면 되겠죠, 이제. 이 피해는 단감, 떫은감 품목에 한하여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을 동상으로 나무 전체 잎 중 몇 퍼센트? 50% 이상 고사한 경우에 피해를 인정한다. 우리 시험이 느닷없이 이런 걸 잘라서 이렇게 구분해서 시험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만 나오면 5점짜리예요. 이렇게만. 3점, 2점 하든가 2점, 3점 하든가 전체적으로 5점 다 될 수도 있어요. 2점, 2점, 1점 아니면 뭐 1점, 2점, 2점 하든가 해가지고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잘라서 한번 외워보세요. 외우실 때. 자,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오늘 저랑 하지 않을 거예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읽으시는 그 보고 이해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일단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상하는 손해 말고는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되겠죠. 보상하는 손해도 겁나 많지만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많겠죠. 그 많은 것 중에 추려서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라고 말해준 것 뿐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얘는 딱딱 정해놓은 열거적인 내용이 아니라 뭐다? 예시적인 내용들이다. 그래서 외우실 필요는 없다.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다. 읽어보실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러니까 뭐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거예요. 그래도 충분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좀 쉬었다가 보험 기간 들어갈게요.